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 그것도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민심 50% 반영할 때는 윤석민도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요 70대 30, 당심 70, 민심 30 이게 지금 대세이긴 한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의해 가지고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50대 50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당의 당권을 가를 변수를 몇 가지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가장 중요한 변수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단은요. 지도 체제를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죠. 단일 지도 체제, 투톱 체제, 부대표가 있는 거죠. 부대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부대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 자체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온다 그러면 지도 체제에 의해 가지고 당 대표의 권한이 이제 위축이 되겠죠. 한동훈을 견제한 카드다 이제 이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나 가능성은 현재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것도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현상대로 그냥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10명 되네요. 권성동, 권영세, 이건 친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뉴페이스 중에 김재섭,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라고 할까요? 올드걸이라고 할까? 나경원, 안철수. 이 두 사람도 이제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드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 이제 원희룡, 유승민, 윤상현, 윤희숙, 한동훈, 김태호는 거론 자체가 안 되나 봐요. 요즘 언론에서 김태호를 거론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호는 저러다 언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집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결국 이제 불발이 된 케이스죠. 사소한 일로 말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김태호 의원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당권에 도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자기 세가 결집이 되는데 너무 뭐랄까 신중한 것 같아요. 자, 이 10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뭐 또 변수는 있겠죠. 또 뭐 다른 사람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에 또 안 나올 사람들도 꽤 있고요. 이 중에 권성동, 권영세 이 두 권 씨가 친윤을 대표하는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친윤 진영에서 참 골치 아프다. 골 아프다. 누구를 내세워야 하느냐. 권성동, 권영세가 아니라면 누구를 내세워야 하느냐. 이걸 지금 답을 찾는 과정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도체제도 지금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이 나오면 무조건 될 것 같으니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뭐 다른 카드를 갖고 다른 방법으로 뭐 대표를 막을 수 없다면 힘없는 대표로 몰아주겠다. 밀어주겠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참고로 말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윤 대통령도 지지하고 한동훈도 지지하다가 한다가 70한 5점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 15배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 지지층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안에서 특히 한동훈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소수인 겁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소수 중에서 아주 소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유튜브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우파 유튜브에. 그리고 우파 유튜브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진영 전체를 보수 지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우파이거나 아주 우파. 근데 이 아주 우파가 되면은 대중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은 광화문 세력 일부가 이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류는 아닙니다. 절대 제가 볼 때. 전체 지지층에서 놓고 볼 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이제 그 목소리가
친윤 주류 그룹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닥 민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작은 목소리다.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것이다. 태풍도 안 될 겁니다. 찻잔 속의 아우성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거론된 게 민심 반영비인데요. 이거 50대 50으로 하느냐, 70대 30으로 하느냐, 이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50대 50이 되면 유승민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과 유승민이 그야말로 머리 깨지는 대결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윤 주류 그룹에서는 유승민도 이거 아니거든요. 한동훈만큼이나 유승민도 거부합니다, 이들은.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은요, 지금 현재 친윤 주류 그룹들, 지금까지 한 2년간 당의 주류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 세력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상하게 적개심을 많이 갖고 있고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계속. 이건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의 감정입니다. 지지자들은 그 이해를 못해. 왜 저러느냐. 같이 망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한동훈은 안 돼. 넌 배신자야. 대통령 등대에 칼 꽂아서 이런 분위기로 그냥 몰아가는 일단의 세력이 있다.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 꽂은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더 무서운 힘이 있습니까? 더 엄중한 어떤 그런 고려 요인이 있습니까? 민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그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실상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어요. 진짜 그게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그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요. 용산에 대해서 그냥 돌 짚고 던졌을 겁니다. 진짜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들이받았는지. 그걸로 이겼다니까 선거에서. 근데 한동훈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반이 반도 못하겠다. 그냥 흉내도 못 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사실은.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노했다. 한동훈은 극대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화난 거죠. 너무 많이 참아서 화가 난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요. 참는 사람들이 많은 화를 갖고 있어요. 그 속에 계속 울분이 쌓이잖아요. 팍 하고 터지면은 무서운 결과가 나오죠. 한동훈은 너무도 많이 참았던 거죠.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정치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는 거지. 그냥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다. 그걸로 모든 걸 퉁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20년 동안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검사 조직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겠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하로서 도움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협조를 했고 많은 보탬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유승민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50대 50입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친윤들이 설마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유승민 카드를 들지 않겠죠. 그거는 진짜 막 가자는 겁니다. 그런 당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게 있으면 몰라도 50대 50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이 유승민이 대표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제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 윤심의 향방은 이건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심평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네요. 친한에 한동훈을 좋아하는 그런 친한에 반대하는 세력이 친윤을 중심으로 자연히 뭉친다. 이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의 이제 대항마로 나선다. 그렇게 말하면서 황우여를 이제 점지하고 있죠. 지목하고 있죠. 저도 황우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도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맞설 만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누가 나가도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이 없는 황우여가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황우여 카드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친윤 그룹 안에서는 차라리 황우여가 나겠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어차피 이제 한동훈에게 가는 것보다는 황이 낫다. 의랑팔이 낫다.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가는 행동입니다.
황우여 이분은 어당팔이라는 그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당대표 딱 되는 순간 만일에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 색깔을 갖고 또 정치할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원래 이회창에 의해서 정계에 들어온 사람인데요. 이회창. 보수의 이제 대장 중에 한 명이죠. 근데 흔히 이제 친박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이회창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박으로 넘어갔죠. 친박으로 넘어갔지만 근본적 뿌리는 이회창하고 가깝습니다. 그분. 이회창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이 많죠. 소위 이회창 키저들. 김영삼 키저, 이회창 키저, 이명박 키저, 박근혜 키저 이렇게 있는데 그 세력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 정치인들 중에 아니면 보수 정치인이 아니라도 보수 지형에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가장 세력이 막강한 게 이 김영삼 키저입니다. 1등. 2등이 이회창 키저. 3등이 이명박 키저. 여기 박근혜 대통령 키저가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죠. 뭐 키저라는 게 이준석 이런 수준 아닙니까? 여기 뭐 권수조 이런 사람, 손수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보다도 조금 더 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키저는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아무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심평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당팔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한동훈은 말이죠. 현재 하나 이제 좀 뭐랄까 불안 요소랄까 아니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죠. 특검. 이거를 만일에 야권에서 만들어서 올렸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지금 한동훈과 용산의 관계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심상치 않다. 그걸 덜컥하고 받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상당히 이제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그 특검에 의해서 한동훈이 뭐 어떻게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오는 거죠. 자기 이제 부인, 그래 자식의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라 거기서 뭐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사생활도 드러날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설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다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한동훈 관련해서는 덜컥 받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죠.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걸 보면 알겠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 한동훈을 견제하는 카드로서 당 대표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나. 물밑에서 그런 교섭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한동훈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막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충분히 정치 쪽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개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번째로 다크호스가 있나 이제 이런 대목인데 글쎄요. 다크호스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에 지금 필적할 선수가 아무도 없고 한동훈에게 이제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뭐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상황이죠. 오세훈 정도가 갑자기 서울시장 그만두고 당대표 딱 출마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한동훈 이 대세를 흔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크호스는 없는데 유일한 다크호스 냄새가 조금 풍기는 게요. 의당팔이죠. 의당팔.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두루두루 얻을 수가 있어요. 두루두루. 친윤 다 가져가고 그리고 한동훈은 친윤은 아니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들 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어차피 예전에 친박들도 일부 또 가져가 버리고 친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또 이회창계도 아직 일부 살아있거든요. 그거 좀 가져가고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또 인천 태생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또 약간 강점도 약간 있다 본다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그러면은 게임이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한 진영에서 또 저기 똘똘 뭉쳐가지고 의당팔 밀어주기 해버리면은 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한동훈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자, 지금 이런 일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정답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터져야죠. 컨벤션 효과가 폭발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유력한
보수 대선 주자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걸 1타 3피 4피 5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갈라치기라도 끝까지 너는 안 돼 이런 식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겨레 신문 기사긴 한데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경쟁자 안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요. 친윤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자기가 직접 발로 뛴 취재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껄끄러운 친윤계 쪽은 계속해서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세론을 막을 방법이 마땅찮은 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서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친윤계 의원은 당대표가 돼서 정치적 미천이 빨리 드러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친윤 의원은 내년 4월쯤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어떤 지지율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는 또 무덤이 된다. 그때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당대표 한동훈이 임기를 지키기 어렵다. 그걸로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주장도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과연 이번에 한동훈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은 정말 그 뒷감당까지 생각하게 되면 간단치 않은 거죠. 이번에 이 대표는 진짜 독이 든 성배입니다.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한동훈이 만일에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이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나서서 막 열심히 해도 수도권이라면 그게 인천이나 저기 경기도 같은 데서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심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뒤집기가 어렵지 않다. 어렵다. 쉽지 않다. 용산이 그때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확 이렇게 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적 비판이 민심이 굉장히 차가운 상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분명히 그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용산을 공격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용산 공격 못합니다. 한동훈은. 때문에 용산은 한동훈만한 카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몇 이유로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세워보십시오. 더 깔 거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김기현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 물 스타일이죠. 물 스타일. 물은 참 두루 좋은 거죠. 물처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선 약수 아닙니까? 그렇지만 김기현 같은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 자리에 말이죠. 누가 가더라도 용산을 향해서 저는 공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되면 용산 공격을 가장 적게 할 거예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